네, 안녕하세요. 느릅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초신성 전투력 순위 탑10입니다. 초신성이긴 하나 흔히 최악의 세대라고 분류되며 초신성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티치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0위에는 보니 해적단의 선장 주얼리 보니가 선정되었습니다. 보니는 과거 2년 전 샤봉디 제도에 모였던 억대 루키 중 한 명으로 당대 초신성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보니는 아직 전력으로 전투하는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2년 전에 이미 억대가 넘어가는 인물이었다는 점과 세간에서 최악의 세대라고 불릴 만한 명성을 쌓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기초 전투력을 보유했을 것입니다. 또한 보니가 쿠마의 딸임이 밝혀졌으며 쿠마가 루나리아족처럼 특수한 종족이라는 것이 밝혀졌기에 보니는 킹처럼 인간을 초월한 신체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니는 대상의 나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에 악마의 열매 능력 역시 사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니는 1페이지 블릿과 겨루어 블릿에게 유효타를 넣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에그헤드 섬에서는 쿠마를 공격하려는 루피에게 다가가 루피의 공격을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조로가 철룡인을 패버리는 것을 제지하기도 하였기에 보니는 순발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훗날 보니도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공개된다면 보니의 평가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보니는 특수한 종족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라는 두 가지 변수를 가진 인물이기에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초신성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9위에는 빅맘의 4위 초신성 카폰의 갱배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갱배지는 과거 웨스트블루 D세계를 지배하던 5명의 마피아 중 한 명이었으며 웨스트블루에서는 킬러 다즈 보네즈와 함께 악명을 떨쳤던 강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갱배지의 세력은 사왕 빅맘조차 인정했으며 빅맘은 세력을 늘리기 위하여 정략 결혼을 시도했고 결국 갱배지는 빅맘의 22녀 시폰과 결혼하며 본격적으로 신세계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갱배지는 원피스에서 몇 안 되는 전략파 리더인 캐릭터이기에 본인의 무력이 그렇게 강한 인물은 아니나 지력과 계획이 매우 뛰어나기에 밀지모자 일당이 빅맘 해적단과 대결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갱배지는 같은 편에게는 한없이 자상하나 적에게는 매우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갱배지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적으로 두면 가장 무서운 남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갱배지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성성열매 능력자로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양의 무기와 병력을 생성 가능하며 기습 상황에서 루크 인폴로 그렛의 빅파더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탱커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기에 갱배지는 다인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8위에는 오네어 해적단의 선장이자 백수 해적단의 정보원 스크래치맨 아프가 선정되었습니다. 아프는 샤봉디 제도에서 첫 등장하였으며 첫 등장부터 키드와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훗날 키드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받았으나 현재는 두 캐릭터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카이도우에게 제압당한 이후 아프는 카이도우의 수하가 되었으나 키드는 계속하여 카이도우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는 두 캐릭터가 그릇 자체가 다른 캐릭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프는 샤봉지 제도에서 루피가 철룡인을 폭행하는 바람에 조만간 해군대장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해군대장을 실물로 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프는 키자루가 샤봉지 제도의 해적들을 학살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몰래 틈을 보고 키자루를 기습 공격하였고 키자루의 몸을 두동강 내버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후 키자루는 곧바로 회복한 뒤 팔찌경을 사용하여 아프에게 다가가 아프를 리타이어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아프는 우연히 카이도우를 만나게 된 이후 카이도우에게 제압당했고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카이도우의 수하가 되며 와노쿠니에서 초신성연합과 대립하였으나 결국 카이도우가 초신성연합에게 패배하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7위에는 호킨스 해적단의 선장 바질 호킨스가 선정되었습니다. 호킨스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신성 중 상위권으로 분류되었으며 키드, 로우와 비견되는 강력한 초신성이었습니다. 호킨스는 등장 당시 키드, 루피에 이은 현상금 순위 3위에 랭크되었던 강자였으며 사쿠야코가 말한 격이 다른 초신성 5인 중 한 명으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샤쿠야코가 밝힌 격이 다른 초신성은
호킨스, 키드, 로우, 루피, 드레이크였습니다. 그렇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킨스의 평가가 조로보다도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호킨스는 해군대장 키자루와 겨루기도 하였고, 그때 키자루가 속도는 곧 무게,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 있나? 라는 명언을 남겼기에 호킨스의 인지도 역시 더불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부에 들어선 이후 호킨스는 별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키드, 로우, 루피와는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호킨스는 와노쿠니에서 로우에게 패배하는 것은 물론이며 킬러에게도 결국 패배하는 모습 연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때 킬러는 카이도우와 결혼 이후였기에 호킨스는 유리한 환경 속에서도 킬러에게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6위에는 초신성 중 한 명이자 해군본부 기밀특수부대 스워드의 대장 드레이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등장 초기에는 최악의 세대 중 한 명이자 초신성으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독자들이 드레이크를 해적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와노쿠니 편이 진행되면서 드레이크의 정체가 밝혀졌고, 드레이크의 진짜 신분은 해군본부 기밀특수부대 스워드의 대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백수해적단과 카이도우를 감시하기 위하여 신분을 위장하여 백수해적단에 잠입하였고, 드레이크는 그곳에서 빅맘과 카이도우와 동맹했다는 소식을 해군 측에 전달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또한 드레이크는 백수해적단 내부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백수해적단의 간부격인 토비로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백수해적단의 대간판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인물이기에 드레이크는 해군 내에서도 해군대장과 몇몇 해군 중장 정도를 제외하면 강력한 전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드레이크는 초신성 중에서도 흔히 옥상 5인반이라고 불리는 루피, 조로, 키드, 로우, 킬러를 제외하면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동물계 악마의 열매, 용룡열매, 고대종, 모델 알로사우루스를 먹은 인물이며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신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강자입니다. 5위에는 키드 해적단의 2인자이자 흔히 옥상 5인방이라고 불리는 킬러가 선정되었습니다. 킬러는 키드 해적단의 2인자인 인물이며 조로와 함께 선장이 아닌 인물 중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킬러는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루피, 조로, 키드, 로우와 함께 빅맘 카이도우와 결혼 인물이며 빅맘과 카이도우의 기술을 수차례 막아내며 카이도우에게 타격을 집어넣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확실히 초신성 중에서 강한 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킬러는 조로와 겨루와 아쉽게 패배하긴 하였으나 이때 킬러는 스마일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신이 붕괴되어 있던 상태라 이 대결만 보고 두 캐릭터의 우위를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로가 스마일 부작용 상태의 킬러에게 저 녀석 강하다 라고 말하며 전투력을 인정해 주었기에 풀컨디션 상태의 킬러는 조로와도 겨룰 수 있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조로가 한 수 위이긴 합니다. 그리고 킬러는 와노쿠니에서 초신성 바질 호킨스와 겨루어 승리를 거두었으며 키드가 빅맘을 잡으러 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킬러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지략과 전투 센스를 보여주며 사륙무인이라는 이명을 가진 무자비한 킬러치고는 매우 전략적으로 전투하는 캐릭터라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4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2인자 조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는 루피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의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으며 루피가 적진의 1인자를 도맡아 상대한다면 조로는 늘 적진의 2인자를 도맡아 상대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밀짚모자 일당에서 루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배황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로 와노쿠니에서 패기감을 터득하며 킹을 꺾어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 역시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며 대검호라고 불릴 만큼 검술이 뛰어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로는 모든 부분에서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특히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조로는 밀짚모자 일당 중 루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빅맘과 카이도우와 합을 주고받는 모습을 연출하며 밀짚모자 일당 2인자다운 강함을 연출하였습니다. 조로는 오뎅의 검 엠마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며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카이도우와 빅맘의 합동공격인 폐해를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백수해적단의 2인자 킹과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초반에는 조로가 킹에게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결국 엠마의 힘을 다루는데 성공하였고 배양색 패기를 휘감는데도 성공하며 킹의 마스크를 박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킹과 조로는 전력으로 전투하게 되었고 조로는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우는 킹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조로가 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조로는 해군대장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3위에는 삼선장 유스타스 캡틴 키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키드는 최악의 세대의 일원이자 루피, 로우와 함께 초신성 중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캐릭터입니다. 키드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자기자기 열매를 복용한 인물로 자기력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방어보다는 공격에 특화된 모습을 지닌 인물이기도 한데요. 키드는 와노쿠지에서 로우와 함께 빅맘을 상대하게 되었고 강철풍선이라고 불리우는 빅맘을 상대로도 계속하여 치명타를 넣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격력만큼은 사왕에게도 치명타를 넣을 정도의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결국 로우와 힘을 합쳐 빅맘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였으며 그 이후 키드의 현상금은 30억으로 격상하였으며 세간의 평가도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키드는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한두 가지의 기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기술을 사용하며 기술의 다양성에서도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또한 폐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에 훗날 페이감을 터득하게 된다면 자기자기의 열매의 힘과 페이감의 힘을 동시에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키드의 공격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키드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왕 카이도우와 샹크스에게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 인물이기에 키드의 이러한 성격은 키드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위에는 삼선장 드라팔과 로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우는 어린 시절 코라손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코라손은 도플라밍고에 의하여 사망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도플라밍고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살아왔으나 홀로 도플라밍고를 꺾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후 루피에게 동맹을 제안하였고 루피에게 카이도우와 도플라밍고를 격파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결국 로우와 루피는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꺾었고 사왕 카이도우와 빅맘 연합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는 단기간에 폭풍적인 성장을 하며 패기의 숙련도와 악마의 열매 활용 능력 숙련도가 크게 늘었고 단숨에 사왕 최고 간부를 능가하는 강자가 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키드와 힘을 합쳐 사왕 빅맘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였고 현상금도 30억 베리로 상승하게 되며 로우는 신세계를 대표하는 해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이후 와노쿠니에서 빠져나온 이후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던 검은 수염 해적단의 기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쿠큐는 질병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우를 여성으로 만들어버렸으나 로우는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풀어낸 이후 곧바로 티치와 맞붙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사왕 티치와의 대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선전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악마의 열매 능력과 패기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삼선장다운 강함을 연출하였습니다. 1위에는 조이보이의 재림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 입성한 이후 효하라본과의 수련을 통하여 내부부터 충격을 줄 수 있는 무장색의 각성 류오를 터득했으며 무장색 패기를 한층 강화하며 더욱 성장했습니다. 또한 카이도우와의 대결을 통하여 극소수의 강자만이 가능한 페이감을 터득하였고 마침내 카이도우와 겨룰 수 있는 레벨의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루피는 결국 카이도우와의 최종전에서 패배하였고 심장이 멈추게 되며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도 자신의 견문색에 루피의 생명력이 감지되지 않자 루피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뒤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과거 조이보이만이 각성하는 데 성공한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했고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지니샤는 루피를 보고 크게 놀라며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체력을 모두 회복하는 말도 안 되는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카이도우를 들어올렸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다시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주먹 한 방만으로 카이도우의 머리를 뚫어버리고 카이도우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와노쿠니의 모든 인물들과 독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자신의 전력을 드러냈으나 루피는 번개를 잡아서 카이도우를 공격해버리거나 카이도우보다 훨씬 거대해져 카이도우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보다도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캐릭터는 최후의 일격을 주고받았고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연재 당시 거프 흰수염 로저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주 루피와 카이도우가 공평한 1대1을 치르지 않았다는 점, 체력을 소진한 카이도우와 대결이 성사된 점 등을 감안하여 아직까지는 해적왕급 레벨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한 번의 성장만 더 이뤄낸다면 무난하게 해적왕급의 레벨에는 도달하거나 자신의 목표 로저를 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루피는 초신성 중에서는 압도적인 강자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